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HTT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도 인터넷 주소창을 말할 때 HTTP라고 말하고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다들 이렇게 들어가. 아빠는 어른이면서도 이걸 모르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딸아이가 귀여워서 웃으며 우리 딸 똑똑하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조금 막막한 그 HT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초편에서는 HTT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고급편에서는 상세한 HTTP 헤더 구조를 배우면서 해커의 관점과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웹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정보를 담고 있는 브라우저 역할을 하는 HTML. 둘째,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 HTTP. 셋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 즉 웹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통신 방식인 HTTP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HTTP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규칙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과정을 HTTP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페이지를 보거나 정보를 검색할 때 항상 이 HTTP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 네이버.com을 입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브라우저는 서버에 네이버 웹페이지를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네이버 첫 페이지의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달합니다.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죠. 이처럼 HTTP는 웹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HT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쪽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는 장치입니다. 서버는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쇼핑몰의 서버가 상품을 보유한 서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달라 라고 요청하면 서버는 상품의 이미지, 가격, 설명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이 과정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웹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본 방식이고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에 5강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HTTP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통신은 두 가지의 주요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입니다. 먼저 요청 메시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청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정보를 담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지 나타내는 메서드가 있고요. 요청할 리소스의 경로 그리고 HTTP 버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et 하고 /index.html 그 다음에 HTTP 1.1이라는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는 거죠. 이 요청을 받은 서버는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는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헤더는 어떤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지,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있습니다. 요청에 포함된 데이터들입니다. 주로 호스트 요청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
회원가입 시 이름과 이메일 같은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할 때 사용되죠. 다음은 응답, 리스폰스 메시지입니다. 먼저 상태 라인인데요.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HTTP 상태 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코드가 서버가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오류가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헤더인데요.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 타입 헤더는 서버가 보내는 데이터의 형식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입니다. 요청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웹페이지의 HTML 코드나 이미지 데이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HTTP에는 다양한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지시문입니다. 몇 가지 주요 메서드를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get 메서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이고요.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get 요청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는 구글 서버에 get 요청을 보내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받아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인데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서드입니다. 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같은 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 가입 폼에서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요청을 통해 이 정보가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은 푸시입니다. 서버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죠. 그 다음은 델리트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을 삭제할 때는 델리트 요청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메서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HTTP의 상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응답할 때 상태 코드를 사용하여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상태 코드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OK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나오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특정 웹페이지를 열면 서버에 요청한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보냈다 라는 의미로 200OK 상태 코드를 보냅니다. 다음은 404 not found입니다. 요청한 페이지나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URL을 입력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404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500 internal server error입니다. 서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이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요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로채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스니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HTTPS입니다. HTTPS는 SSL, TLS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쉽게 말해 HTTPS는 데이터를 보낼 때 봉투에 자물쇠를 채워서 중간에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할 때 HTTPS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카드 정보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반면에 HTTP를 사용하면 그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해커가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다. HTTPS는 은행, 쇼핑몰, 이메일 서비스 등 보안이 중요한 웹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HTTP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니핑입니다. HTTP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와이파이에서 HTTP로 로그인 정보를 전송할 경우 해커가 그 정보를 가로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적 공격인데요. 보통 미들 어택이라고 얘기하죠.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가로채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하이제킹이 있습니다. 세션 쿠키를 가로채서 사용자 인증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커가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가로채서 그 사용자의 계정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HTTP 사용을 권장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니핑과 중권자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키 보안 설정이 있는데요. 쿠키에 HTTP only와 secure 속성을 설정하여 쿠키가 가로채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보안 정책 CSP인데요.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기본 프로토콜인 HTT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는 단순한 통신 규칙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안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HTTP를 이해하는 데 도움됐길 바라며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HTTP 고급편으로 HTTP의 변화 과정과 상세한 헤더 구조를 배우겠습니다. 더불어 각 헤더 구조를 보면서 해커의 관점과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헤더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